구원파가 만들고 구원파 아닌 사람도 함께 들었으면 좋겠는 우리는 구원파다. 10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 연휴 기간 잘 보내셨나요? 네, 아주 잘 보냈습니다. 예, 초반엔 치열하게, 후반엔 좀 쉬면서 그랬죠. 그렇게 보냈습니다. 우리 태종 씨는 며칠 전에 저 남쪽 지방 갔다 왔다면서요? 예, 순천에 좀 갔다 왔습니다. 왜 가셨나요? 그 회장님이 이제 마지막까지 숨어 계셨다고 하는 송치제 그 별장에 가서요. 이제 회장님 유품이나 이제 남겨진 자료 이런 것들 좀 정리하고 짐을 이제 정리하고 왔습니다. 근데 경찰들이 이렇게 장판까지 다 뜯어놓고 갔다면서요? 예, 신발 신고 들어와서 예. 거의 난장판이 돼 있더라고요. 와. 마음이 좀 많이 아팠습니다. 그랬겠네. 유리창도 깨져 있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유리창은 경찰이 깬 것 같진 않고 이제 음. 누군가 이제 또 돈이나 이런 걸 좀 탐내는 사람들이 와서 뭔가 또 뭐 있을까봐. 예, 막 그랬던 것 같습니다. 1번 가방 찾으러 왔나 보죠. 아마 그럼 거기서 그 회장님 시신이 발견된 곳까지도 한번 가봤나요? 예, 같이 갔다 왔습니다. 뭡니까 거기서? 아니요, 차 타고는 한 3, 4분 정도 거리고요. 차고? 직선 거리는 한 2.8km 정도. 그럼 걸어서도 몇 분 안 되네요. 예, 그렇죠. 한두 시간이면 충분히 가죠. 그러니까. 네. 그 길을 그러면 여러 갈래 길은 없었나요? 거기까지? 이제 그쪽에를 가는 길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지금 이제 경찰에서 발표한 거는 이제 계곡을 따라 내려간 걸로 이제 많이 추정을 하는 것 같고요. 거기서 이제 가는 길은 거의 그 길 말고는 특별하게 별도의 길이 별로 이제 없어서 선택의 여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구나. 예, 알겠습니다. 순천 갔다 온 이야기는 이쯤에서 하고요. 예, 하실 얘기가 많겠지만 예. 나중에 아마 시간이 좀 있겠죠. 네. 저희가 지난 팟캐스트 내용이 굉장히 좀 반향이 컸죠. 내용도 좀 컸고 네. 동수 씨 이야기가 기적의 삶을 이야기해가지고 굉장히 반향이 컸던 걸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떻습니까? 좀 처음에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잘못 들으면, 그러니까 왜곡해서 생각을 삐딱하게 들으면 니들 거 자랑하는 거냐? 라고 들을 수 있는 요지도 조금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심스러웠던 녹음이었던 것 같은데 예. 근데 결론적으로 들었을 때는 모르겠어요. 그냥 그분만 사례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엄청나게 뭔가 이 약효가 좋아서 병이 나았다 이런 얘기가 아니었다라고 저도 분명히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죠. 근본적인 변화의 몸의 근본적인 게 뭐냐? 성경에 있는 건강이라는 게 어떤 거냐? 그런 얘기들이 반영이 돼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으셨으면 오해의 여지가 전혀 없고 조금씩만 끊어 들으시면 약간의 오해 소지는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조금은 들더라고요. 태종 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의 삶을 잘 이해를 못 하잖아요. 특히 이제 우리 교인이 아니신 분들을 좀 요즘 최근 많이 만나는데 그분들이 관심 갖는 게 이제 뭐냐면 왜 이 사람들은 이런 삶을 택했을까? 유기농에 왜 이렇게 집착을 하고 건강에 대해서 왜 이렇게 관심을 가질까라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라고 할까요? 이게 실제로는 그리스도인의 어떤 삶의 자세가 녹아 들어가 있는 그런 삶의 태도라는 거를 좀 얘기하고 싶었던 거고, 저는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만하지 않나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중 하나 긍정적으로 생각이 드는 건 예. 사실은 이제 구원파라고 해서 모두 다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앞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따라가신 분들도 분명히 있었고 이런 부분 안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나는 이건 잘 이해 안 돼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그렇지만 이게 과연 그러면 어떤 개인 한 사람의 의견으로 우리가 몇몇 사람이 추종자가 생겨서 따라간 거냐 아니면 그런 생각들이 성경 안에서 나왔고 그런 것들을 해나가면서 그런 걸 느껴나간 사람들이 있느냐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 안에서 저도 마찬가지고 좀 젊은 친구들도
무조건적으로 따라가는 입장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고민을 충분히 하고 봤을 때 분명히 납득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라는 생각은 저도 계속 이 안에서 살아가면서 느껴지는 거거든요. 이거는 저희 저번 화에도 좀 얘기 드렸지만 내 얘기가 아닌 이상 힘이 없어요. 자기가 느껴지고 자기가 생각된 얘기가 아닌 이상은 남에게 옮기는 건 당연히 힘이 없는 것처럼 이 안에서 저희가 갖고 있는 문화, 저희가 갖고 있는 생각들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느끼고 정말 정리가 된 얘기가 나왔을 때는 전 그건 진짜 세상을 엎을 힘이라는 생각도 가끔은 하거든요. 그런 차원의 얘기들이 너무 많은 것들이 숨겨져 있다는 생각을 좀 요새는 많이 하게 돼요. 그래요. 좀 엄청난 이야기를 저희가 했었는데 그게 제대로 전달되었을지 조금은 의문스럽긴 하지만 저희가 주장했던 건 지난 시간에 스쾰렌, 네클리어, 녹차도 중요하지만 그 너머에 성경에 있는 건강 매뉴얼대로 하면 누구나 다 이렇게 병을 고칠 수 있다. 이런 메시지였던 것 같은데 그게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전달은 한 번에 되긴 참 힘든 것 같고요. 이제 저는 구약을 봐도 예를 든다면 출애굽을 했을 때 돼지고기를 먹지 마라. 그다음에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는 이렇게 씻어라라는 율법처럼 주어진 생활 가이드가 항상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걸 지킴으로 해서 그 민족들이 건강이 유지가 되는 어떤 힘이 됐던 것 같아요. 예를 든다면 유대인들이 그 패스트가 굉장히 창궐을 했을 때도 유대인들만 유독히 그 병에 안 걸리다 보니까 많은 오해를 받았거든요. 왜 쟤들만 이 병에 안 걸리냐? 나중엔 그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저 사람들이 병을 퍼뜨렸다라는 소문까지 이제 이렇게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기도 했지만 실제로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이 주신 어떤 율법이나 생활 규칙들이 자세히 보면 건강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생활 가이드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듯이 우리 기독교 복음의 역사는 뭐냐면 건강이나 이런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와 항상 같이 했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기적으로도 돼 있지만 어떨 때는 이렇게 생활이나 어떤 풍습이나 이런 것들로도 같이 이제 됐고 우리는 적은 능력으로 이제 많은 일들을 사람들이 이제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돼 가는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쯤에서 지난 방송 리뷰는 마치고요. 요즘 구원파 이 통신에 까마귀 얘기가 좀 등장한다고 하는데 혹시 들어보셨는지? 까마귀. 예, 까마귀 고기. 그 까마귀 얘기면 들어본 것 같습니다. 네. 태종 씨는 들어보셨나요? 네, 내용을 잠깐 설명해드리면, 네. 이제 가뭄이 들었을 때 엘리야한테 네.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서 매일 먹을 걸 이제 날라다 줬거든요. 이제 이런 얘기를 바탕으로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까마귀를 보낸 하나님한테 감사해야 되느냐, 아니면 까마귀한테 감사해야 되느냐. 요거를 유 전 회장님하고 비유해서 이야기를 한다면서요. 그쵸. 이제 유 회장님이 실제로 하나님의 이렇게 명령을 받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이제 영적인 이렇게 양식이라고 할까요? 말씀을 이제 전달해주고 많은 일들을 했는데 보내신 하나님한테 감사하지 않고 까마귀한테 감사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건 우상이다. 예, 그렇죠. 이제 까마귀한테 감사하는 건 우상 숭배가 되는 거다라는 얘기들이 이제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비트로 생각하면 까마귀라고 인정은 하시는 얘기기는 하네요. 하나님이 그렇죠. 보냈다라고 인정하시는 겁니까? 그 논리조차도 밖에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일 텐데. 좀 어려운 얘기네요. 이거는 까마귀한테 감사하면 나쁜가? 아니죠. 저는 사람이라면 까마귀한테도 감사하고 하나님한테도 감사한 거잖아요. 그렇지. 네. 일단 까마귀한테 고마워해야 되잖아요. 고맙다 네. 까마귀야. 먹을 거 물어다 줘서. 네. 그러니까 물어와 이래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까마귀로 비유하니까 좀 약간 이상하지만 예를 들면 복음을 전해준 사람 생각해 봐봐요. 하나님이 복음을 이렇게 우리한테 주셨고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버리셨는데 그 복음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네. 그 사람들한테 실제로 감사 안 하는 게 더 이상해요. 예를 들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지 네가 준 게 아니기 때문에 너한테는 감사 안 해.
하나님한테만 감사해. 이런 사람이 더 이상한 거잖아요. 인정머리가 없네. 예. 그러니까 약간은 이 논리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비판하는 건 그러니까 제가 봐도 좀 사실은 좀 비약이 심해요. 비약인 거는 같아요. 우편 배달부가 편지를 아주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 이 소식을 전해준 우편 배달부에게도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인간으로서는 누구나 다 그럴 그러니까 수밖에 없는 건데. 이 얘기를 한 분들은 하나님은 감사 안 하는 거를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근데 그건 나쁜 거지. 예. 이제 그렇지.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애초부터 잘못된 거고. 잘못된 거죠. 예. 네,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까마귀만 감사하는 건 이상한 거죠. 네. 까마귀 당연히- 얘기가 이겁니까? 네, 맞아요. 별거 아니네. 저도 뭐 그래서 제가 아까 되물었잖아요. 아. 그 까마귀 얘기냐. 엄청난 까마귀인 줄 알았는데.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태종 씨 노래 한 곡만 소개해 주십시오. 제가 좋아하는 노래는요, 가을 노래라는 얘기입니다. 제목이 가을 노래입니까? 네네. 예. 이 귀뚜라미에 대한 이렇게 추억을 아마 노래하신 것 같은데요. 요걸 한번 딱 들었는데, 그 멜로디가 확 꽂히더라고요. 그래서 멜로디가요? 네. 뭐 가사는 잘 기억은 안 나요. 근데 귀뚜라미에 대한 어떤 노래가 어렸을 때 들었던 이렇게 가을 노래였구나라는 그런 내용인데, 멜로디가 매우 이렇게 좋아서 이게 한번 들었는데 멋지더라고요.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계절하고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 노래인 것 같은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예, 가을 노래입니다. 귀뚜라미 음악되는 가을 노래에 높아진 밤하늘에 별빛 외로운데 서늘한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는 귀뚜라미 노래에 장단 맞춰 춤을 추네. 지난 해의 밤때 듣던 귀뚜라미 소리는 세월 보내고 맞이하는 낙엽에 깔리는 가을 노래였나 보다. 지난 추석에 행사가 있었다면서요. 예. 확실히 가을 노래 들으니까 또 추석이랑 연관되는 아. 느낌이 있네요. 진짜. 두 분 다 추석 행사에 참여하셨습니까? 네, 아주 전 즐겁게 네, 저도 참여했습니다. 앞에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예, 그 행사 관련해서 오늘 게스트 두 분을 모셨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목소리로는 아마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 집회 때 하도 외쳐대가지고, 예, 구원파 김기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모 지역에 평신도 회장을 하고 있는 김영재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재님.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반갑습니다. 모신 두 분은 굉장히 비주얼이 남다릅니다. 잘생기셨어요, 두 분 다. 확인이 안 고맙습니다. 되신다고. 기훈 씨는 진짜 목소리 들으니까 생각나네. 그때 목 안 쉬으셨어요? 그렇게 외쳐댔는데. 저도 좀 그게 좀 의아했습니다. 왜 이렇게 목소리를 외치는데도 내가 목이 안 쉴까? 근데 아마 그때 당시는
내가 목이 쉬었나 안 쉬었나조차도 생각을 하지 못하는 그런 단계였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그러니까 한 40여일을 혼자만 외친 거잖아요. 앞장서서. 그렇죠, 거의. 예, 예. 간혹 도와주긴 했지만 잘 안 된다고 나보고 하라고만 지금 해서 청취자분들이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한번 들어볼까요? 문구 하나만 좀 기억나는 문구 하나만 외쳐보십시오. 우리가 한번 따라 해보게. 이것도 진짜 꽤 오래전 일이 돼버렸네요. 아. 벌써. 그럴까요? 예, 한번 해봅시다. 성도여 함께하자. 함께하자! 함께하자! 잘 안 된다, 함께가. 이렇게 하면 그때 이미지가 이게 아니네요. 그렇죠. 목소리가 그렇게 강렬하지는 않네. 아마 분위기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아주 그렇죠. 절박하고 절실하고 다들 진짜 그 집중이 되어 있던 부분이고 글쎄 지금은 어느새 좀 시간이 좀 많이 흘렀나요? 그랬네. 사실상 시간으로 따지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흐른 건 아닌데 그렇죠. 일어난 사건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이미 많은 좀 오래전 일 같이 느껴지는 기분도 있네요. 맞습니다. 예, 추석 행사 이야기를 해보죠. 우리도 진행하셨다면서요, 개웅 씨가. 뭐 청년들이 주로 하는 일은 그러니까 준비하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뛰어다니는 일은 청년들이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근데 진행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많은 얘기를 할 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안에 채워진 내용들이 어떤 거였는지. 사실 진행 과정 안에서 복잡하더라도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딱 머릿속에 스치는 거는 아무리 복잡해도 700~800명이 되는 형제 자매들이 모여 있는 공간이면 그건 정말 가벼운 일이 아니거든요. 몇 명이나 참석했나요? 한 700명 정도로 추정합니다. 그 이상이 됐을 것 같긴 한데 예. 등록하신 분은 한 700명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이게 평상시에 모였을 때는 120명, 200명. 아, 그 전해에 네, 모였을 네, 때는 그 100명, 정도. 200명인데. 네, 뭐 많이 모일 때 한 300명 요 정도였는데 아, 이번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했어요. 굉장히 많이 왔네요. 네. 아마 그 인원이 많이 온 거에 한 축이 되는 거는 이제 회장님이 사진을 찍었던 것을 이제 보여주겠다. 뭐 그랬죠. 그런 게 조금 인원이 많이 오게 된 동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공수표가 됐죠. 아니요, 2층 작업실을 보여준다 그런 거죠? 네, 그 사진 찍은 곳은 공개가 됐고 사진을 찍던 그 2층 작업실 네, 창문. 네. 공개됐나요? 그리고 이제 내실. 아니요, 안 됐습니다. 안 됐습니까? 행사는 그러면 1일 했나요? 1박 2일 했나요? 2박 3일 했나요? 행사 자체는 1박 2일 행사. 1박 2일 행사? 근데 그날 저녁에는 이제 같이 모이셔서 아, 일단 저희 이 구원파의 특징은 모이는 겁니다. 무슨 일이든지 간에 모여놓으면 얘기가 생기고 뭔가 대화가 이어져요. 그래서 사실은 한 11시 정도에 돼서 이제 다들 모이셨는데 이를테면 저희 이제 집회가 있으니까요. 집회 끝나고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앞에 모이셨는데 그날은 사실은 그냥 가볍게 인사하고 그냥 이제 어떤 사람이 있다 정도만 하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한 2시까지 넘어서 모이시는 분들이 새벽 계시더라고요. 2시. 예. 그러다 보니까 예상치 못했어요. 왜냐면 이게 이 행사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준비나 여러 가지도 그렇고 장례식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떤 분위기로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는데 그래서 사실 공지 나간 게 굉장히 늦었어요. 2, 3일 전에 이런 행사가 있습니다라고 나갔는데 정말 많은 형제자매들이 오셨어요. 김영재님, 이렇게 평신도 회장 모 지역에 회장을 맡고 계신데 어떻게 이렇게 인원들을 몰고 오셨나요? 명절 하면은 우리가 항상 생각나는 게 교통이 몇 시간을 막혀서라도 가고자 하는 의지들이 다들 있던 게 명절 아닙니까? 그래서 예. 보고 싶은 사람 또 만나서 또 얘기꽃을 피우고 밤새껏 얘기해드려도 망가지면 그런 것에 설레임을 갖고 보이는 게 명절인데 아마 지금 우리 구원파에 있어서 그런 시기가 각각 그동안 4월 16일 이후로부터 겪었던 얘기 또 마음에 담았던 얘기 그런 얘기들을 서로 많이 하고 또 그 한 장소에서 모이면서 공감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 2층 방 공개한다고 해서 온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었었고요. 그냥 저는 모이고자 하는 마음이 가장 강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층 방 공개는 조금 이제 더 모일 수 모이는 거에 대한 보편적인 것도 좋지만 그게 하나의 어떤 스페셜한 그렇죠. 그런 것도 됐죠. 예. 근데 태정 씨 왜 공개는 안 했나요? 이제 원래는 예전처럼 이렇게 한 100여 명 정도 소규모로 모였을 때는 좀
가서 회장님 평소 지내던 방이나 이런 걸 좀 둘러볼 수 있겠다 했는데 너무 많이 갑자기 어렵구나. 700명이나 딱 모이니까 감당이 안 되고 여기를 설명하기도 힘들고 이게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렇게 미루게 됐죠. 사실은 이제 행사 규모를 한 300명 내외로 예상을 하고 준비를 했는데 그 2배가 오셔갖고 사실은 이제 그 진행하는 쪽에서는 크게 당황을 했죠. 갑자기 이제 뭔가 규모가 달라지잖아요. 인원이 2배가 됐을 때 밥도 달라지고 그런 면에서는 곤란했지만 어쨌든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 그 나름대로 또 이게 힘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 행사에 주제가 있다면서요. 이번 행사의 주제는 뭐였나요? 어떻게 전할 거였는데요. 이게 이제 3회거든요. 네. 첫 번째는 어떻게 놀고, 노는 문화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어떻게 키울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어떻게 전할 거였는데, 지금 저희가 삶의 소망을 하나님한테 받은 경험들이 다 있잖아요. 네. 이게 정말 큰 이렇게 선물인데, 이거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좀 전해주고 싶은데, 요즘은 갑자기 이 세월호 사건 이후로 이런 거를 전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됐거든요. 이제 그런데도 용기를 잃지 않고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들이 얼마나 이제 가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다져보는 시간,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람들한테 전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그런 취지로 한번 같이 얘기해보자 이런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기은 씨는 행사 어떤 부분을 담당하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운동회를 했습니다. 그 운동회, 행사 안에? 예, 운동회를 했고, 그리고 또 이어서 또 조별 또 장기자랑, 그거 사회를 좀 진행을 했죠. 네. 그거 좀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희 식구들이 이제 1조부터 10조까지 이제 10개 조를 편성이 됐고요. 각 조마다 이제 뭐 적게는 뭐 한 35명 이상, 또 많게는 뭐 40명이 넘는 그런 이제 조원들이 이제 모여서, 각기적으로 이제 운동회는 이제 4가지를 가지고서 운동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쪼그리 앉기. 쪼그리 앉기? 예, 쪼그리 앉기. 이제, 엄지발가락을 서로 붙인 상태에서, 네. 그대로 이제 앉는 거죠. 앉아가지고 이제 무릎을 잡는 건데, 버티기입니다. 쉽게 해서. 거기 경기가 되나요? 요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신체적으로 예. 사실은 이제 다 어린 아이들 남녀노소 할 것이 다 같이 했는데 사실은 남자분들은 좀 굉장히 어렵거든요. 한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자분들은 조금 이제 나은. 한번 들으신 분들이 지금 한번 쪼그리 앉아보세요. 그렇죠. 생각보다 예. 버티시기 어렵습니다. 발가락을 붙이고. 그리고 뒤꿈치까지 땅이 이제 지면에 대야 뒤꿈치를 되니까 대고. 배가 나온 사람이라든지 균형 감각이 좀 별로 훈련되지 않는 사람은 굉장히 어려운 동작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악착같이 참더라고요. 그래서 몇 분 저희가 버팁니까? 예선이 3분이고 예선. 예선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이제 본선에서 이제 5분을 버티고 거기에서 이제 쉽게 해서 살아남은 사람은 한 사람당 10점씩 점수를 줍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40명이 해서 40명이 다 살아남으면 40점을 가져가는 거죠. 근데 이 쪼그려 앉기 동작이 건강에도 좀 관련이 있습니까? 네. 이제 우리가 서구 문화가 들어오면서 가장 손해본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인데요. 보통은 우리가 화장실에서 이렇게 퍼세식이라고 그랬죠. 푸세식이라고 네. 하나요? 쪼그려 앉는데 거의 이제 하루에 한 번씩은 화장실을 가면 최소한 5분 이상을 쪼그려 앉아야 됐어요. 이제 예전에는 그게 이제 굉장히 일반적인 문화였죠. 뭐 불을 뗄 때도 쪼그려 앉고, 근데 요즘은 이제 좌변 쪼그려 앉을 시간이 네.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앉기가 힘들어졌어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혈액순환이나 이런 게 신체적인 게 굳어져가는 맞아. 거죠. 지난번에 김현자 실장님은 예. 그 장애 문제까지 네. 내장까지도 변화가 맞아. 온다는 네.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소화 기능이 굉장히 떨어지고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소화기 쪽이 많이 늘어나는 게 이런 문화가 이제 없어지면서라고 하고요. 특히나 이제 침대를 쓰시는 분들은 더더욱 그렇죠. 이분들이 침대에서 그냥 내려서 일어서고 의자에 앉아서 하루 종일 그렇게 되니까 이런 운동을 이제 함으로써 이렇게 좀 보완이 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까, 기은 씨?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어떤 게임을 구성을 할 때 보편적으로 많이 참여를 할 수 있으면서도 그 다음에 또 여러 명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이 쪼그리 앉기 같은 경우에는 쉬우면서도 재밌었겠네요. 점수가 되는 예. 그런 부분들이 되죠. 그래서 이제 채택을 한 것 같고. 김영재님은 통과하셨습니까?
저는 그 참여는 찍지 않고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각 조에서 한 명씩 나와가지고 그걸 상대방, 예. 그걸 상대방이 또 감시해야 됩니다. 감시를 해야 저기 되니까. 좀 탈락하면서. 그 어떻게든 점수는 매겨야 되니까. 아, 그래서 좀 하는 걸 보니까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나이 드신 분들 있잖아요. 훈련된 분들은 굉장히 잘 참아내고 오랫동안 버티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건장한 사람들이 그런 걸 또 못 견뎌하는 경우. 또 특히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또 특히 이제 서서 서구식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구식으로 했던 사람들이 적응 못하고 탈락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게 좀 단순한 경기인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면을 좀 볼 수 있는 그 경기였습니다. 네. 근데 또, 평상시에 운동을 그래도 좀 많이 해서 그런지 거의 대부분이 많이 그걸 또 미션을 성공을 했고 두 번째는 이제 구르기 계주를 했습니다. 구르기 계주를 했는데 각 조에서 이제 세대별로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남녀가 5명씩 나와가지고 2명씩 이제 마주보고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출발할 때는 앞구르기로 가서 상대방이 가서 손을 터치를 하면 이 사람은 뒤구르기로 가서 다시 또 앞에 있는 사람하고 터치를 하면 이 사람은 또 앞구르기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박진감이 넘쳤고 정말 뭐 이거 나중에 이제 하이라이트 영상 같은 걸로 봤는데 조금 속도를 빨리 하니까 너무너무 재밌으면서도 예. 닌자들 같은 느낌. 근데 역시나 뭐 구원파든 구원파가 아니든 점수가 이렇게 들어가고 이런 경쟁 의식들이 있으니까 똑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그런 거를 좀 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줄다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조에서 이제 그 남녀 상관없이 이제 30명 정도의 인원이 나와가지고 이제 1조하고 6조, 그 다음에 이제 2조하고 7조 이런 식으로 각기 앞에 있는 조끼리 해가지고 줄다리기를 했는데 요거 역시도 뭐 아주 뭐 경쟁 구도가 아주 대단했어요. 운동의 하이라이트 꽃은 줄다리기죠. 그거 하고 나면 온몸이 그냥 쑤실 텐데. 네, 맞아요. 이 매트 깔아놓은 게 네. 서로 밀려가지고 다 일어났어요. 예, 저희 유도 매트가 깔려 있잖아요. 네. 근데 그 가운데에 있는 매트가 양쪽에서 힘을 쓰니까 양쪽에서 힘을 쓰니까 가운데에 있는 매트가 막 올라가더라고요. 와. 그 정도로 아주 치열했습니다. 뭐 김영재님 그 다음날 괜찮았나요? 줄다리기 한 뒤로? 하고 났더니 온 몸에 또 누구한테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주 몸이 굉장히 큰 힘을 쓰고 나니까 그 좀 몸에 반응이 많이 오더라고요. 네. 이 줄다리기가 이게 온몸을 다 이렇게 힘을 주기 때문에 안 쓰던 근육을 예, 쓰면 그렇죠. 항상 아픈 것 같아요. 그야말로 안 쓰던 말대로 근육은. 죽을 힘을 다해서 줄을 잡았던 게 같아요. 그 이제 이거에 이제 응원 점수도 막 들어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 자기 조가 이제 줄다리기를 할 때는 뭐 다른 게임도 마찬가지였지만 아주 응원도 굉장히 열심히 했고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참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웃었어요. 많이 웃고 너무너무 사실은 이렇게 웃은 게 참 오랜만이다 싶을 정도로 또 한편으로는 또 좀 장례식 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막 즐겁게 노는 게 과연 맞는가라는 어떤 의견을 주는 분도 있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계시다면 참 잘 놀고 있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사실 듭니다. 저희도 처음에 팟캐스트 할 때 놀다가 엄청 욕먹었죠. 그렇죠. 잘 놀다가 우리끼리. 근데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우울하게 계속 슬퍼하고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과연 유 전 회장님이 저희한테 바라는 모습이었을까? 우선 성경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예, 계속 가봅시다. 예. 그래서 줄다리기를 그렇게 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조별 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개주를 마찬가지로 하면 달리기. 그렇죠, 달리기죠. 예. 원래 그 운동의 꽃은 개주입니다. 400 줄다리기가 아니었네. 같은, 예. 그런 걸 했는데 이제 조별 개주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세대별로다가 5명씩 해서 남녀 이제 10명이 출전을 해갖고 저희가 좀 대강당이 좀 넓잖아요. 거기를 앞에 이제 그 둥그렇게 타원을 만들어 놓고 꽃가루로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겉에를 이렇게 달리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 타원용 이제 원으로 만들었을 때 양쪽에서 이제 바톤 타치를 해갖고 마지막 사람만 이제 한 바퀴를 도는 이렇게 해가지고 1조에서 5조가 각이 이제 나와서 이제 2명이 결승에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6조에서 10조가 또 나와서 또 2조가 또 결승에 올라가고 결승전에서는 이제 4개 조가 결승을 했는데 뭐 달리다가 바톤을 놓쳐가지고 그 다시 바톤을 1등으로 달리다가
또 어떤 조는 또 막 달리다가 1등으로 달리다가 넘어져가지고 막 그게 있어야 재밌잖아요. 이제 참 근데 매트가 깔려 있어서 아무도 안 다치고 예, 참 재밌었어요. 아마 아니, 예, 구원파가 아니신 분은 이게 상상이 잘 안 될 텐데 예. 저희 대강당이 거의 축구장 2개 넓이에요. 1헥타르 넓이였습니다. 그게 이제 그리고 기둥이 없어요. 90m, 100m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1제곱미터씩 한 명이 앉으면 9,000명이 앉을 수 있는 넓이. 엄청나네. 참고로 이태정 씨는 공대입니다. 이런 기회가 나올 수 방금 근데 그리고 우리 이거 설계할 때 제가 같이 도왔어요. 또 이 까먹었네. 저런 소리를 들으면 힘들어. 진행하기가.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네. 육상 선수 출신이 4명 있다고 1등 갈 것이라고 자신을 했습니다. 1등 났습니까? 그런데 제 말 끝까지 들어요. 1등 갈 것이 자신을 했는데 처음에 스타트가 굉장히 빠른 팀이 있더라고요. 저게 무슨 사람이 달리는 거냐 싶을 정도로 굉장히 빨리 달렸어요. 다른 팀들도 보고 좀 입이 안 다물어질 정도로 빨리 달렸고 중간중간에 그 전략을 잘 짜서 넣었다라고 했는데 네. 다른 팀이 더 똑똑하더라고요. 똑똑해가지고 그 전략적인 우위가 네. 다른 팀이 훨씬 더 있어가지고 아깝게 놓쳤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에 진 거네요. 달리기는 잘했는데. 그런 면도 좀 있죠. 그래서 몇 등 나셨습니까? 등수는 못 들었습니다. 3등 거기서 1등, 2등만 지고 결승에 올라가는 3등은 4명이 있어도 안 되네. 네, 3등 정도. 근데 기은 씨 개주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게 딱 퍼뜩 회장님 시가 생각이 나는데 맞죠? 예, 무슨 시죠? 뭐 나는 달리기 선수다. 네. 예, 맞습니다. 한번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시를 한번 내용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백묵을 의인화한 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백묵이 막 달려요. 근데 이 달리다가 다 쓰러지면 나하고 똑같이 닮은 다른 백묵이 거기를 이어서 달리는다라는 이제 이 내용인데 우리의 이 달리기는 계속 그래서 이어지는 거고 이 달린 흔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도움을 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교실에서 백묵이 계속 사람들한테 이렇게 자국을 달려가는 흔적을 남겨놓고 이제 지식을 전하는 이 달려가는 이 바통처럼 이제 앞에서 누군가들한테 이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 곧 우리죠. 우리가 어떻게 이제 삶을 살아갈 건가라는 그런 내용들을 쭉 이렇게 설명해 놓은 시인 것 같습니다. 백묵 이야기를 하니까 또 비슷한 시가 있죠. 네. 백묵. 하얀 자부심. 예. 헷갈리네. 저도 처음에 딱 계속 얘기를 듣다가 앞에 시 얘기를 하나? 아, 라는 순간 착각을 할 정도로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를 같은 날 쓰셨어요. 난 1월 1일 날 쓰셨어요. 달리기 선수다를 백묵으로 생각을 못했네. 그렇죠. 그렇구나. 네. 그래서 하나는 이제 백묵의 어떤 사명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는 게 거였고요. 또 이제 하얀 자부심은 주관적인 백묵이라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그 입장에서의 어떤 주관적인 감정을 쓴 거예요. 아까 까마귀 얘기도 참 이런 의미에서 또 연결이 되네요. 그냥 백묵이라는 역할은 결국엔 쓰는 사람이 사용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글을 백묵이 남기는 게 아니라 그 쓰는 사람이 남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백묵의 사명을 다 한다는 의미 자체도 네. 자기가 그 전하는 중간 역할을 다 하고 끝냈다는 그 시인데 네. 그걸 백묵을 우상하는 사람 아무도 없듯이 까마귀를 우상하는 사람이 없는 것도 당연한 건데 조금 이해하기는 힘듭니다. 비유가. 기훈 씨 경기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경기 결과는 이제 이게 운동의 점수만 가지고서 총점을 매긴 건 아니고요. 거기에 이제 뭐 설거지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진행하는 부분에서 이제 점수를 다 매긴 게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토탈해서 운동의 점수까지 포함하고 또 장기자랑을 또 했거든요. 장기자랑도 점수가 들어가나요? 그렇죠. 그 장기자랑 점수도 이제 총점에 포함이 되는 어떤 그런 채택이었습니다. 김행재님은 몇 조 했습니까? 예, 제가 6조 했습니다. 6조 이 구호가 굉장히 특이했다면서요. 네, 좀 각각 다 팀 구호가 있고 팀명이 있었는데 저희 팀명은 네. 좀 과격합니다. 과격하고 좀 건방진데 사람들한테 한마디로 또 호소력 있는 호소력 있게
표현할 수 있는 저희 얘기였었습니다. 팀명이 구원파다 어쩔래입니다. 근데 그렇게만 하면 재미가 없고요. 이제 손을 이제 옆구리에다 넣고 예. 구원파다, 구원파다, 구원파다. 어쩔래? 가슴을 내밀면서. 어쩔래 할 때는 이제 뭔가 좀 앞발을 탁 내밀면서 우회를 갖다 상당히 딱 들여다보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제 그게 옛날에 어떤 걸 보고 이제 모티브로 하셨냐면 우리가 이제 하도 4월 16일 이후로 이제 구원파라고 하는 것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비난의 대상이고 그다음에 옳은 일을 하든 그런 일을 하든 그 자체는 따져볼 거 없이 구원파라고 하면 무조건 사회 악의 축으로 생각하고 그런 걸 뭔가 좀 한 가지 하는 일을 갖다가 굉장히 그 부각시키고 해가지고 그 잘못된 것으로 부각시켜가지고 억울하게 우리가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가슴으로 이제 꿍꿍 앓지만 나중에 지나놓고 보고 하면은 막상 지적한 사람이라든지 그것에 대해서 항변을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씩 따져주면은 또 그냥 꼬리를 스르르 감추고 했던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겪으면서 우리가 스스로 위축되지 말고 우리도 전해야 될 것도 담대하게 있고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뭔가 세상을 향해서 우리 자신을 향해서 담대하게 한번 살아보자는 의미에서 그 팀명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의미가 있네요. 뭐 그 팀 구호에 대해서 상은 없었습니까? 상은 없었고요. 많은 사람이 웃었습니다. 웃음과 박수가 상이었네. 그렇죠. 예. 구호가 재밌었네. 그리고 또 이제 좀 특이했던 게 또 하나는 이제 그 노래를 등대지기 아시죠? 예. 등대지기를 개사를 해서 금수원을 지키는 그쪽으로 이렇게 개사를 해가지고 했는데 그것도 조금 생각이 많이 납니다. 육조가? 아니요, 육조는 아니 다른 조가. 예. 운동회 이야기를 했는데요. 행사에 운동회 말고 또 멋진 투어가 있었다면서요. 그렇죠. 금수원 일명 금수원 투어. 그러니까 네. 운동회가 이제 들으시면 이제 메인 같이 들리시겠지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금수원을 둘러보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 의미는 사실은 저희가 이제 기자분들을 한번 금수원에 와서 투어 형태로 이렇게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그냥 기자분들은 원하시던 게 그건 아니었을 거예요, 처음엔. 근데 저희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저희가 보여드릴 것들은 이 금수원이라는 공간이 궁궐이 있는 공간도 아니고 화려한 공간이 아니라 정말로 유기농이나 그 정신을 지키는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여드린 게 그 본 모습이거든요. 근데 고민을 해보니까 저희 식구들한테 보여준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구원파 평신도들한테는 그런 거를 공개하지 않았나요? 예, 공개는 안 했다기보다는요. 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네.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안 하셔서. 저희가 뭔가 이렇게 투어 개념으로 이 금수원을 생각한 적이 한 번도 그렇죠. 없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와서 필요한 공간에 가서 일을 했어요. 일을 해야지만 가서 볼 수 있지.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곳인가요? 아니, 꼭 뭐 그렇지만은-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갈 수 있죠. 마음을 제가 안 먹은 거네. 네, 그 맞아요. 많은 이 구원파 식구들이 그렇죠. 마음을 안 먹은 거네. 그것만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철조망도 있고 그러지 않나요? 못 들어가게. 철조망은 이제 그 사건 이후에 아. 사건 이후에 쳐졌고요. 그리고 이제 몇몇 공간 중에 물고기를 기르는 공간은 음. 저희가 좀 보호를 해놓은 공간이 있어요. 물고기들 고향이라는 예, 그곳은 못 가고 순영 목장은 갈 수 있었나요? 충분히 네, 먼저 얼마든지요. 그랬나요? 네. 그랬구나. 그럼 그 투어 소개 좀 잠깐 해주십시오. 뭐 가이드 하셨다면서요, 태종 씨가? 네, 우선 이제 두 코스가 있었는데요. 이제 팀이 많다 보니까 양쪽으로 해서 이제 한쪽은 이쪽에서 출발하고 한쪽은 저쪽에서 출발을 했는데 제가 맡았던 코스는 우선 제일 먼저 이제 회장님 이렇게 묘 무덤 있는 그쪽으로 이번에. 먼저 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안내하고 이제 설명 좀 하고요. 회장님이 이제 살아오셨던 그런 이렇게 내용들 제가 아는 대로 좀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순영 목장 쪽으로 이제 넘어갔는데요. 거기에 가보면 이제 우선 소들도 키우고 이제 소들이 이렇게 뭐랄까 똥이라고 그러죠. 이 소똥이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근데 그걸 뭐 안 버리나요? 예, 안 버립니다. 그거는 굉장히 큰 재산이에요. 아, 누구나 가져갈 수는 없는 거고. 예, 아유, 저거 줄 이유는 가져가려고도 안 하고 줄 누가 이유가 없죠. 소똥을 가져가려고 하나? 저 가져가고 싶습니다. 저희 텃밭에 뿌리게. 근데 이제 이게 소를 유기농으로 키우니까 거기서 나온 똥도 유기농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놀란 게 뭐냐면 냄새가 안 나요. 아, 그렇게 산처럼 쌓여 네, 있는데도. 산처럼 쌓여 있는데 보통은 와. 이제 소를 키우는 곳이 안성에 많은데 소는 몇 마리나 있나요? 한 7, 80만이 있다고 와. 이제 제가 들었고요. 근데 이 소를 키우는 게 안성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민원이 많이 들어요. 냄새 때문에 거의 한 사방 반경 그러니까 1km 이상. 안성 지역 내에 여러 농장에 소 키우는 네. 그 곳에서는 냄새가 많이 난다. 네, 그렇죠. 라는 거죠. 이게 네. 바람이 좀만 불어도 그 음. 주택가에서는 냄새가 너무 나서 그게 이제 민원 때문에 지금은 이걸 굉장히 자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소똥이 바로 옆에 있어도 냄새가 산처럼 안 나요. 쌓여 있어도. 예, 냄새가 안 나는 곳들을 한번 둘러봐서 특이하죠. 이제 소똥을 이렇게 투어를 하고요. 소똥 보러 간 거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당나귀가 이제 키워지는 곳에 가서 당나귀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연못을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쪽에서 이제 키우는 물고기들을 97년부터 전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물고기를 수집을 했어요. 97년이라면 지금부터 한 15년 전이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예. 네. 그때부터 이제 거의 이렇게 물고기를 이제 잡을 수 있는 곳에는 쭉 가서 이제 그때부터 뭘 준비했냐면 앞으로 우리나라나 바다나 이 단백질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공급원이 좀 많이 없어질 거다라고 이제 예측을 했고요. 그때부터 그러면 우리가 물고기도 보호할 겸 그다음에 이제 단백질 공급원도 확보할 겸해서 이제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가 확보를 했죠. 민물고기, 한국산 민물고기를 전부 다 잡아다가 모아놓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키우는 물고기도 말고 또 비닐하우스 내에서 이제 수족관처럼 해서 그쪽에서도 보호하는 어종들이 꽤 있고요. 30몇 종이라고 들었어요. 30몇 종 많은 건가요?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최고 많이 보유한 그 연구소가 있는데 그쪽이 41종인가 42종이래요. 아, 연구소가. 예, 그러니까 굉장히 큰 곳도 그 정도인데 이제 저희도 개인으로 있는 곳에는 거의 뭐 굉장히 많은 어종을 보유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리고 그리고 이놈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키우기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먹기도 합니까? 이제 먹을 수 있게 양식하는 것들은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이제 잉어라든지 아니면 종에 이제, 따라서. 예, 장어 이제 이런 거고 나머지는 굉장히 귀한 것들은 이제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제 보호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구할 수 있는 어종들은 거기가 지금 많이 이제 그럼 이놈들을 구하고 있죠. 어떻게 키웁니까? 먹이를 줍니까? 실제로는 양식하는 건 이제 그 어종마다 조금 다른데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자연적으로 번식할 수 있게 지금 이제 환경을 좀 만들어서 번식하는 것도 연구를 하고 또 어떤 거는 이제 사료를 주면서 먹여서 키우는 것들도 있고요. 제일 큰 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단백질 공급원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예를 들면 장어인데 보통은 장어를 온실에서 일정한 온도에서 키웁니다. 그러면 한 1년 정도만 키우면 이제 출하를 하거든요. 네. 근데 저희는 겨울을 그대로 나게 하고 8년을 키워요. 장어 한 마리를. 네. 상상해보세요. 제가 그 금손 투여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인데 그 장어가요? 예. 이제 모 경찰 공무원 한 분이 음식 중에 최고 좋아하는 게 이제 접대를 많이 받다 보니까 장어를 좋아했답니다. 근데 네. 그분이 어디 다쳐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제 입원했는데 항생제가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뭘 먹었는가 물어봤더니 장어를 이렇게 먹었대요. 그러니까 장어가 항생제를 굉장히 많이 줘야 되는 그런 그 수종인가 봐요. 왜 그러냐면 비늘이 없다 보니까 서로 먹이를 먹을 때 서로 걔네들이 부딪히고. 부딪히니까 살이 너덜너덜하고 그러니까 그걸 다 치료하기 위해서 항생제를 그렇게 많이 줍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우리 구원파가 하는 일도 모든 게 그렇지만 세상에서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많이 있죠. 그걸 장어를 1년 정도 키워가지고 빨리빨리 출하해서 경제성 있게 키워야 되는데 8년을 키웠다. 근데 이제 그게 좀 미련한 것 같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장어가 그 영양학적인 측면으로 뭐가 어떻다, 뭐가 들어있다, 뭐 힘이 세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진짜 1년 동안 키웠던 장어의 그런 것보다도
8년 동안 그런 모든 게 축적돼 가지고 있었던 장어를 비교해 봤을 때는 그 값어치는 비교 자체가 안 된다고 봅니다. 8년 키웠으면 장어가 예, 아니라 그래서 구렁이네, 구렁이. 그러니까 꼭 마치 네, 인삼과 산삼의 차이라고 할까? 그런 정도의 느낌이 날 것 같습니다. 뭐 한마디로 말하면 8년 동안 이 모든 병이나 이런 것들과 싸워서 살아남은 거예요. 죽은 놈들은 그냥 죽고 예. 생태계에서. 그쵸. 네, 그러면서 한마디로 또 놀라운 건 뭐냐면 그 8년 키우는 동안 사람들한테 얼마나 비난을 받고 욕을 많이 얻어먹었을까. 8년 동안 키우는 동안. 왜 욕을 왜냐면 먹죠? 1년에 빨리빨리 팔아야 되는데 아. 8년 동안 키우고 있으니까. 돈은 계속 들어가는데 네. 뭐가 안 나오니까. 계속 먹이 주고. 예전에 네. 이제 저희 아버지가 광어 양식을 좀 하셨었는데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 조금 압니다. 사실은 이제 그 광어를 기준으로 했을 때 네. 800 다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800g 정도. 800g에서 1kg 이상 키우면 사실 사료값이 안 나와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 쉽게 해서 이제 1.5kg 그러니까 2kg 이상이 넘는 거는 거의 양식 광어가 없습니다. 아. 왜냐면 양식장에서 광어를 그렇게 키우지를 않아요. 타산이 안 맞으니까.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뭐 이것도 하나의 팁이라면 팁인데 그 수산시장이나 그다음에 이런 포구에 가서 2kg가 넘는 광어는 거의 자연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큰 놈이 자연산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시중에서 이렇게 이런 아닐 것 같은데 반대네요. 그렇죠. 반대네. 왜냐하면 이제 800g,800g에서 이제 1kg 정도 그때가 넘어가면 이제 이 뭐랄까 이제 사료값이 더 많이 든다. 먹는 이제 양이. 그런 거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시중에서 먹는 것들이 거의 700g, 800g 요 정도를 많이 먹습니다. 근데 여기 물고기 고양 거기는 장어는- 8년을 키운다니까 그건 뭐 와. 이제 7kg, 그런, 8kg 이 정도 나와요. 한 마리가 네. 그런 걸 부러기, 보면서 부러기. 사람들이 많이 물었을 거 아닙니까? 예. 왜 안 잡습니까? 왜 저렇게 8년 동안 키웁니까? 그랬더니 이제 대답을 한마디 하셨다고 명언으로 대답을 회장님께서. 한마디 하셨다는 소개해 주는데 너는 땡감 먹을래, 홍시감 먹을래 그렇게 타버렸답니다. 그러니까 감은 감인데 과일 모양을 갖췄다고 해서 감도 똑같은 감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시겠죠. 예. 야, 그 장어 한번 먹고 싶네요. 언제 한번 요즘 이제 우리 팔고 있는 식구들한테는 거로 알고 판매를 있는데.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거 먹어봅시다. 방송 들으신 외부인은 이거 아니 근데 돈 8년 주고 된 못 사는 거네. 장어를 돈 주고 못 우리나라에서 사는 어디 가서 먹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없죠. 여기 말고는 없잖아요. 네. 물론 이제 자연산으로 잡으면은 가능하죠. 그럼 이건 자연산입니까 뭡니까? 이거는 양식이긴 하지만 거의 자연산에 가까운.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게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해서 항생제라든지 이런 걸 전혀 주지 않고 자기들끼리 뭐 물고 뜯고 싸우고 그 중에서 강한 놈만 살아남고. 강한 놈만 그렇죠. 살아남고. 예, 예. 그런 뉘앙스. 작은 물고기 먹이도 줍니까? 뭐 그쪽에서 자기들끼리 알아서 잡아먹을 수는 있는데요. 이제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예전에 기자들이 찍은 영상이 있는데요. 뭐 굉장히 활동력이 높고 이제 가장 핵심이 이 물에 어떤 미생물들이 다양하게 사느냐가 이 장어들이 얼만큼 건강하게 이제 크느냐를 결정한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땅이 살아 있어야 농작물이 싱싱하게 잘 크고 물이 살아 있어야 살아있어야? 물고기들이 건강하게 잘 크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구나. 인간은 자연이 살아 있어야 제대로 살 수 있고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이거 전에 저희가 저번화 녹음할 때 맛집 얘기할 때 제가 조심스러워했잖아요. 네. 소문 날까봐. 이거 소문 나면 아유 이거 또 남성분들 이거 또 안 좋은데 남성분들. 소문 날까 두렵습니다 또. 장어 머리가 웬만한 어른들 주먹보다 더 큽니다. 주먹 이놈이? 진 거보다. 예. 주먹 진 거보다. 뭐 이제 잠깐 투어 얘기해서 장어로 넘어갔는데요. 이제 다시 이제 계속 하고 싶은데요. 아니, 이제 전부 남자들이다 보니까. 넘어오시죠. 이제 다시 이게 오면 물고기 고양이 이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실험적으로 키우는 거, 그다음에 양식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가 엄청 관심이 많은 이제 그 고라니 카페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요. 그 고라니들이 뛰어놀고 회장님이 이제 2층에서 사진 찍던 그곳을 쭉 둘러봤습니다. 그래서 고라니가 있습니까? 지금도? 지금은 잘 못 보는데 가끔은 이제 보이는데요. 그 뛰어다니더라고요. 기자들 왔을 때도 기자분들께 고라니 다니 찍었어요. 예, 기자와 분들 있을 때까지는 고라니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 그놈들이 혹 회장님은 안 찾습니까? 제가 뭐, 대화는 안 되니까, 그렇구나.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놈들도 좀 그리워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있을 때가 보호를 받는데 이제 막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들어오고 하면 그러니까요. 굉장히 심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고라니가 좀 예민하거든요.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잘 안 보이더라고요, 요즘은.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뭐 전체를 투어를 하는데 이제 금수원 안에 있는 건물들도 잠깐 설명을 좀 했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그냥 혼자는 둘러봤는데 거기에 얽힌 사연, 예를 들면 이 건물인데 지금 뜯고 있는데 왜 뜯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지을 때 어떻게 지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니까 굉장히 새롭고 여기 금수원이 정말 이렇게 자랑스럽다라는 이제 그런 표현을 하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 금수원 투어 계속 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말마다. 기영 씨 좀 근데 그게 추진 좀 해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는 이제 물고기들의 고향 같은 경우에 이제 고기들을 키우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막 가면은 이제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리고 이제 소들도 마찬가지고 소들도 자꾸 사람들이 오면 이제 그냥 조용히 보고만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얘기 소리라든지 어떤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이제 다른 곳에서 각 여러 지역에서 오다 보니까 혹시라도 뭐 다른 균을 묻혀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자제를 시켰던 것도 좀 있죠. 예. 그리고 이제 그 투어 길 중에 이제 산길, 좁은 산길을 통과하는 곳들이 있는데 아마 꽤 많은 분들은 우리 금수원 안에 그렇게 좋은 이렇게 풍경이 있는지 몰랐던 분들도 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 그대로 이렇게 있고 공기도 좋고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금수원을 새로 발견하신 분들도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김영진님 어땠습니까? 이번 투어 참석하고. 예, 전체적으로는 언론에 비춰질 때는 우리 금수원 정문 앞에서 사람들이 과격하게 뭔가 보여지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 뒤쪽으로 가서 보니까 한 모퉁이 돌아설 때마다 굉장히 또 우리 나름대로 구원파가 나름대로 이제 먹거리에도 정신이 있구나. 그 다음에 또 뭔가 하는 일, 키우고, 그런 일에도 진짜 그야말로 세상적인 방법, 쉬운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이 살아있을 수 있는 방법으로 키워내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이런 걸 것 같아요. 얘네는 왜 쉽게 할 수 있는 걸 이렇게 어렵게 하지? 왜냐면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유기농 왜 쉽게 할 수 있는 걸 왜 이렇게 어렵게 하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걸 왜 이렇게 더디게 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빨리 한다고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요새 그런 걸 너무 많이 느껴요. 빨리 하는 것들, 효율적으로 하는 것들이 저도 젊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안 하는 것들에 대한 불만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왜 그런지를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효율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이제 점점 느껴요. 한국에 있는 많은 젊은 사람들도 지금은 효율을 따지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제대로 정확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껴가는 시간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근데 그게 큰 사고 없이 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좀 요새는 소망이 돼가는 것도 좀 있어요.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땅을 사서 그 농약의 잔류 성분을 없애기 위해서 묵히는 거라든지 또 이 유기농 농사를 짓기 위해서 우리가 거름 자체도 제가 아는 사람이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기농으로 키우지만 거름까지도 유기농으로 하는 거는 아마 우리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하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전국에 산지되어 있는 농사를 지으려다 보니까 이런 어떤 소라든지 어떤 이런 가축이라든지 그걸 키우면서 유기농으로 거름을 이렇게 만드는 그런 것도 또 있는 것 같고 또 장어 같은 경우도 단지 그 어떤 생산성만 보고 돈만 본다면 그렇게 키울 이유가 없죠. 8년씩 키울 이유가. 근데 그렇게 키우는 것 자체는 그렇다고 해서 그걸 몰라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를 알아주십시오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있다는 거는 조금 들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여기서 노래 한 곡 또 듣고 가겠습니다. 김영진님 노래 한 곡만 선곡해 주십시오. 아마 그러면 그날 모인 날이 추석이었었으니까 추석의 보름달을 생각하면서 휴영청 밝은 달 이 노래를 굉장히 서정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이게 좀 추억이 있나요? 이 노래에 대해서? 달을 보면 뭔가 이번에 이제 고향 가면서 고향에 있던지 아니 집에 있던지 다 달을 봤을 거 아닙니까? 또 이제 못 본 분들은 또 뉴스를 통해서 봤었고, 근데 이제 또 금손에서 봤던 달은 또 상당히 의미가 남다른 것 같아요. 옛날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8시간 몇 시간을 걸쳐서 고향 가는데 굉장히 힘들어. 다음에 오기 힘들겠다. 그렇게 말하니까 옆에서 듣고 있던 사람이, 자네는 돌아갈 고향이라도 있어서 좋겠네. 나는 이북이라서 돌아갈 고향이 없다.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 구원파 그날 700명 또 같이 행사에 참여했던 간접 인원까지 합쳐 1000명이 같이 마음의 고향인 금수원에서 모여서 벌였기 때문에 아마 이 노래가 같은 장소에서 한 달을 쳐다보면서 부르면 상당히 의미 있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가사 중에 2절에 어릴 때 그 친구들 마음 닮아 순진해 보여 내 것 내 것 안 따지고 우정을 싹 틔우며 지내던 우리 벗들은, 이런 게 있거든요. 여기서 네 것 내 것 안 따지고 막 같이 어우러져 사는 이 모습이 굉장히 우리 닮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이번에 이제 이 세월호 사건을 겪으면서 정말 우리는 네 거 내 거 구분 없이 그냥 우리 거라고 생각하고 다 같이 살아왔다라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웠는데, 외부인들, 그러니까 구원파 아닌 사람들 눈에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라는 걸 이제 처음 인식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가 참 우리답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이제 그 경찰들이 6,000명이 들어오고 또 그 이후 다음 날 또 3,000명이 넘게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를 이렇게 한 곳에 다 가둬놓고 이쪽 이렇게 이제 거기에만 있게끔 해놓고 거기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풍금을 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했었는데 마지막으로 저희가 둘째 날 구호를 외치다가 좀 다들 막 폭발을 직전까지 갔었죠. 그때 구호가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뭐 이런 어떤 참을 만큼 참았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 했던 구호를 외치면서 저를 포함해서 좀 많이 폭발이 돼가지고 정말 긴박하게 경찰들하고 대치를 했을 때 경찰들이 이제 물러서고 우리가 이제 금수원 대강당 안으로 진입을 하면서 그 뉴스도 막 나오고 했었죠. 그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울었어요. 울면서 진짜 들어왔거든요. 우리가 우리 건데도 그 바로 앞에다 놓고 경찰들이 다 막아서 가지고 못 들어오고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제 경찰들의 대치되어 있던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일촉즉발의 어떤 그런 걸 이제 느끼고 경찰들이 물러나주면서 우리가 대강당을 진입을 할 때 우리가 그동안은 금수원 당연히 오면 뭐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이고 그리고 뭐 당연히 여기는 우리 거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었는데 그렇게 경찰들로 인해서 우리가 막혀 있었고 못 들어가고 하는 상황에서 다시 거기를 들어갈 때 그 감동은 저도 지금 다시 이렇게 예전을 생각하니까 좀 울컥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번 그 추석 때도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게 됐던 어떤 계기도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사실은 듭니다. 너무나 당연해서 전혀 소중한지 몰랐던 금수원이 그렇죠.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굉장히 소중한 곳이고 우리 마음의 고향이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한번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휘영천 밝은 달입니다. 휘영천 밝은 달은 추억 아래
밝은 달 둥그름은 어릴 때가 친구들 마음 닮아 순진해보여 네가 내가 단 따지고 우정을 싹 틔우며 지내던 우리 밭들은 지금 어디에 저 밝은 달은 지금에서 과거를 들여다볼 수 있는 창문인 것 같아 창문인 것 같아 노래 듣기 전에 우리 기훈 씨가 그날의 이 얘기를 했는데 좀 울컥하셨죠, 개웅 씨? 그때가 기억이 나요. 어, 왜냐면 아까도 처음 얘기 드렸듯이 이 짧은 기간이 사실 그렇게까지 긴 기간은 아니에요. 몇 년 전 일도 아니고 기껏해야 2달 전 일인 그렇죠. 건데 너무 먼 얘기 같아요. 근데 순간 지금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그 순간순간들이 기억이 났어요. 그게 얼마만큼 서러운 일이었고, 그러니까 내 집에서 내가 못 움직인 거잖아요. 내 집에 남이 가득 차서 아까 이태종 씨가 순천 갔다 왔을 때 정말 그 공간들이 다 짓밟혀 있고 찢겨져 있고 그런 걸 보면서 마음이 아팠던 것처럼 금성 공간에 저도 그때는 뭔가 이렇게 앞에 나와서 이제 TV 앞에서 나가기도 했고 그랬지만 그 순간순간에 화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 당신들이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은 정말로 우리가 지키고 싶어 하는 것들에 관심도 없으면서 정말로 저희가 지키고 했고 우리가 정신을 갖고 있는 것들에서는 아무 관심도 없으면서 그냥 찾는다는 이유로 우리 공간들을 막아서는 이유가 저희한테 납득이 전혀 되지 않는 이유들이었고 그런 순간들이 지금 기억이 나네요. 그러고 나서 지금 이 순간이 중요했다라는 걸 우리가 또 잊어버리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또 이 공간이. 그렇죠. 김 기자님도 그 당시에 그 공간에 있었나요? 예, 있었습니다. 있었고, 실질적으로 이제 편이 이제 갈라졌다 보니까 이쪽 편과 저쪽 편이 있었는데 저쪽 편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꼭, 사람들이. 이쪽 편, 저쪽 편이라면 가운데에 정경들이 이렇게. 경찰 병력도 예. 있었고. 그게 꼭 어떤 분들이 얘기가 그 사자가 자기 새끼 지키려고 표하는 부르짖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소리가 굉장히 위세가 놀랬었어요. 그러니까 소리 자체에 부르는 그냥 어느 단순하게 그냥 그 구호 자체가 아니라 소리 함성 자체에 있었어요. 함성인데 끊이지 않고 굉장히 우렁찬 함성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듣고 경찰 병력들이 굉장히 긴박하게 움직일 정도의 그 안에 이제 취재하는 기자들도 있었는데 갑자기 데스크에서 뭘 쓰고 있다 그 소리가 나니까 일제히 일어나가지고 그쪽으로 왔던 상당히 좀 누가 연출을 하려고 해도 그렇게 연출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상황을 오늘 지금 와서 이제 추억을 더듬으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그 몇 달 동안에 겪었던 일이지만 어느 단체라든지 어느 역사의 한 국가의 역사로 보면은 몇백 년 동안 일어날 수 있었던 그런 역사인데 우리는 단 며칠 동안에 굉장히 짧고 치열하게 겪었던 순간입니다. 그래서 역사라는 건 진짜 그걸 잊어버리고 또 미래를 또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이 장소가 얼마나 소중하고 지켜야 될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그때 짧은 순간에 보여줬던 것이 진짜 너무 선명합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세월호를 겪으면서 실제 우리가 좀 더 개선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서 가슴 아픈 것도 굉장히 많았고.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이 왜 생겼을까라는 걸 좀 생각을 하는 가운데 좀 정리가 되는 거는 결국은 성경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왜 허락하셨고 우리가 이런 일을 겪게 만드신 의미 중에 뭘 알려주고 싶으셨던가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이번에 우리에게 남은 거는 서로 사랑한다라는 그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도적도 뺏어갈 수 없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이제 우리한테 부탁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우리가 이 금수원이나 아니면 우리가 여태까지 갖고 왔던 모든 재산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지금 입장에서는 상황도 막 그렇게 좋은 상황도 아니고 우리한테는 굉장히 소중한데 그거 이상으로 더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은 이 환경에서 모여서 같이 마음을 합해서 같이 있었던 이 형제자매들이 너무나 내게 소중하고 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이익은 전혀 돌보지 않고 우리라는 걸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던 이 사람들의 마음은 절대로 어떤 것도 뺏어갈 수 없는 큰 재산이구라는 좀 생각을 했고 결국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돌아가야 될 본향이 우리한테 주어진 그곳이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금수원이라는 곳하고 이제 오버랩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좀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희가 지난 추석 행사를 이야기하다가 운동회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금수원 투어를 이야기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소중한 장소, 금수원을 이야기하다가 지금 우리 기은 씨가 울컥한 당시의 상황을 떠올리고, 그래서 정말 이 금수원이 소중한 장소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함께 했던 동료라는 이야기를 지금 태종 씨가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가 더 큰 거죠, 기은 씨? 그렇죠. 두 번째로 경찰들이 그 10,000여 명이 들어왔을 때는, 앞에서 정문을 완전 차단을 해서 아예 못 들어오겠습니다. 그 경찰들이. 그 전에 이제 들어왔을 때. 그 전에 경찰들이 또 투입을 한번 했었죠. 그때는 저희들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들어왔냐면, 그때도 마찬가지로 경찰 병력들이, 전투 경찰이죠. 일반 경찰이 아닌, 정말 머리에 헬멧 쓰고, 지팡이 이딴 말이렇게 긴 거, 뒤에 방패 들고, 막 뒤에 그렇게 사람들이 정문을 이렇게 둘러쌌는데, 아마, 다른 사람들이라면, 일반 사람들이라면, 내가 교회를 가려고 하다가, 그런 전투 경찰이나 그런 병력들을 만난다면, 아뜨걸 하고 아마 도망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수원 전체를 네. 전투 경찰 6,000명이나 3,000명이 막고 있는데, 네네. 이걸 뚫고 우리 구원파 식구들이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금수원을 예.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야. 누가 그 순간에 사진을 찍어놓은 것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방패에 손을 잡고 이렇게 고개 내밀면서 안으로 들어가도 돼요. 그 자매님이죠. 네네. 예, 그분이 물어봤던 그 인상이 참 맞습니다. 그리고 아마 경찰들도 참 의아해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쉽게 해서 그 사람들은 일반 경찰들이 아닌 전투 경찰이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무력도 생각을 하고 온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잘못하면 진짜 두들겨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거기를 막 가방 들머매고 막 침낭 들머매고 안에 손을 막 이렇게 하면서 아저씨 잠깐만요 하고 막 머리 집어넣고 들어가려고 하는 이 사람들 뭐야 하는 어떤 그런 거. 저는 앞에서 막 그 시위 그 앞에서 막 소리 외치면서 보다 보니까 그런 걸 너무나 많이 봤는데 그런 거 하나하나가 정말 저한테는 큰 힘이 됐고 저뿐만이 아닌 그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너무너무 큰 힘이 됐어요. 사실은 그 당시 이제 언제 병력이 올지 모르니까 정말 그 긴급 문자들은 참 많이 날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늑대와 양치기처럼 급합니다. 빨리 오십시오. 왔는데 아무 일도 없고. 급합니다. 진짜 급합니다. 빨리 오십시오. 근데 아무도 없고. 긴급 정말 옵니다. 또 아무도 없고. 이런 어떤 부분에서 막상 정말 올 때는
이제 두 번째로 10,000명이 왔을 때는 사실은 그 안에 한 200명도 안 됐죠? 네. 예, 정말 뭐 경찰 기사로는 뭐 1,000여 명이 남아 있다, 그죠? 뭐 그렇게 했지만 정말 200명도 안 남아 있었어요. 그 상황에서도 제가 그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정문 앞에서 모아놓으면서 이쪽에 이제 경찰들이 이제 아직 경찰들이 오기 전이었고 그 앞에서 이제 그 중앙선을 다 뜯고 있는 포크레인으로 정말 요란뻑적지근하게 들어오더라고요. 그 안에 그 중앙선 그런 걸 막 다 뜯고서 막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그 금손 정문 앞에 있는 중앙 분리대. 그렇죠. 중앙 분리대. 네. 부서. 네. 거기를 부시고 막 그러니까 산소로 막 절단을 하고 그러고 들어오면서 그날 또 비가 좀 왔어요. 그래서 막 전부 비옷을 입고 이렇게 다 모으니까 정말 한 100명 조금 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손 정문에 모인 구원파 식구들이 그쵸. 100명밖에 안 되고. 경찰이 이제 경찰은 못 10,000여 들어오게끔, 명 예, 하려고 지금 들어오고 있고. 모였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민이 각오는 돼 있지 않느냐. 각오는 돼 있고. 근데 다들 눈이 두렵고 떨림의 눈이 아니고 정말 의연한 어떤 그런 표정들을 봤을 때 이건 혼자서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나도 남자고 나도 뭐 운동을 좀 한 사람이지만 사실은 좀 두렵고 떨림이 있잖아요. 그 경찰이 한두 명도 아니고 몇천 명이 들어온다는 기준을 봤을 때 요번에는 정말 잡혀가겠다라는 어떤 생각도 사실은 들었었고 그런 부분에서도 결연하게 우리는 결사대만 모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했을 때도 참 기억에 그때도 남고. 구호를 외쳤나요? 그때도 외쳤죠. 야. 네. 제가 이제 그때 TV를 보니까 그 6시인가 5시쯤 됐었죠. 이제 그때 이제 막 그 용접하는 거, 불꽃 튀기는 거 보고 앞에서 흰 우이 있고 진짜 그야말로 저게 한 몇 분만 지나면 저 사람들 다 죽겠다 하는 입장 보고 그냥 저희들이 이제 가서 사람들 모아가지고 갈 때는 진짜 물가에다 그 아이들을 놓고 온 심정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사실은 그때 이제 안성 지역에 있는 분들은 거의 이제 들어왔는데 그렇죠.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은 거의 못 들어오셨죠. 못 들어오면서 휴전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경찰들이 막아서면서 밖에서 이제 들어오려고 식구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거기서 막 찬송 부르고 같이 또 구호 외치고 우리 김현진님 지금 눈가가 그때 생각하니까 지금 눈물을 흘리고 네. 계시는데 그런 어떤 것들이 정말 긴박했거든요. 근데 불과 진짜 2달, 3달 전 일인데 벌써 좀 많은 시간이 지난 그런 것도 있지만 역시나 우리가 돌아봤을 때는 정말 그때 당시에 제 심정은 그랬어요. 내가 여기서 과연 이 금수원을 계속해서 있을 수 있을까? 그 얘기는 우리 이태영 씨도 그때 있었지만 그 경찰들이 들어올 때 이거는 밀고 들어와 이거는 뭐 우리를 타협을 해서 뭐 하려고 하는 그게 아니고 정말 다 잡아가려고 하는 정말 그래서 그때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문을 만약 개방을 하지 않고 했으면 야 정말 진짜 말 그대로 개 끌려가듯이 다 끌려갔겠구나. 정말 그런 생각도 사실은 좀 근데 듭니다. 그런 각오를 하고 그 각오했죠. 자리에 있었던 예.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다들 저는 그런 그때 마음을 또 가지고 기억나는 게 저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안에 있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침착해졌어요. 왜냐하면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좀 마음이 아팠던 건 그걸 TV로 보고 있었어요. 형제자매들 마음이 어땠을까. 그 당시에 이제 현장에 와가지고 있었을 때는 이제 막고 있고 한 10명 정도가 들어가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그때 이제 철통같이 다 막았죠. 그랬는데 뒤를 돌아서 보니까 그 뒤에 100명, 200명, 300명이 쫙 있더라고요. 그 순식간에. 야. 그러니까 이제 뉴스나 인터넷을 보고 정말 들어오는구나. 정말 그리고 이제 막 밀어 닥치는구나라는 걸 보고 다들 막 전국에서 몰려왔죠. 왔고 그리고 들어갈래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전부 막 막아갖고 전혀 못 들어가게 했었고 그래서 우리끼리 막 서로 막 연락을 해서 어디로 들어오면 들어올 수 있다. 처음에는 막 그렇게 해가지고 몇 번 들어오기도 하고 하셨었지만 나중에 결국은 막 다 차단이 되고 했을 때 그 정말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안에 들어오려고
어떤 광경이냐면 서로 보고 막 이렇게 손을 막 흔들고 예? 어떤 그런 모습들이 정말 진짜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이런 일이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이런 얘기들을 지난 얘기들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지금 또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들고 저도 멀리서 아프리카 TV로 보면서 조금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또 더 큰 또 충격적인 소식 계속 이어졌지만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전혀 이렇게 우리 모습이 변하지 않고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 보면 이런 걸 갖다가 보고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예, 지금 금수원 소중한 장소 이야기하면서 그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울컥해지고 조금 짠해지는 마음도 생기고 정말 소중한 장소. 그래서 이번 추석 행사가 큰 집으로 갈 게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큰 집이 어딘가 이런 의미로 행사가 벌어진 게 아닌가 싶은데요. 태종 씨 어떻습니까? 우선 이번 일이 있은 후에 이제 고향으로 많이 가면 저는 이제 고향에 갔다 오지 못했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이제 어서 나와. 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소망을 전하기는커녕 이제 뭔가 이게 오멍덩어리를 뒤집어 쓰고 이제 사람들 앞에 가야 되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진짜 큰 집에 와서 같이 우리의 소중한 걸 이렇게 보고 힘을 얻어서 각각 이제 실제는 이제 육신의 큰 집으로 가서 그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힘을 얻어갔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우리 기훈 씨 그만 조금 감정을 자제하시고 노래 한 곡만 선곡해 주십시오. 추석 특집이 맞긴 맞나 봐요. 우리가 일반 그렇죠. 추석에 모여서도 지난 날을 회상하고 그 추억을 이렇게 돌아보는 사실은 바로 전 일이지. 사실 추억이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우리가 근데 이거를 아득해요. 예, 아직도 뭐 우리가 정리를 더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하는 부분이지만 하여튼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그때의 그 마음을 우리가 잃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우리가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는 정말 많은 아해 노래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동무야 친구야 벗들아. 요게 또 딱 맞네요. 주제도. 그래서 정말 이 가사 내용을 보면 정말 뭐 하나하나가 다 진짜 주옥 같은데 세월 함께 보내며 다정하게 맺어 다 젖은 우정의 꽃 피워 열매 맺었구나.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고 봉사정신 행동에 옮겨가며 그리워하는 마음 일깨워 남은 날들 알차게 채우며 살아가리. 뭐 이런 가사들인데 정말 다시 그런 얘기를 하고 이 내용을 읽으니까 더 정말 마음이 와닿습니다. 예. 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동무야 친구야 벗들아.
소수의 형제 자매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지킨 금수원입니다. 이 금수원, 저희 마음의 큰 집에서 이번에 무엇을 전할꼬라는 주제로 행사를 했습니다. 각자 가장 소중한 무엇을 전할 건가 한번 얘기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우리 개웅 씨부터. 예, 이런 자리에서 첫 번째는 부담스럽네요. 그러니까 무엇을 전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평생 가져가야 되는 게, 그리고 이 행사 때 들어서가 아니라 결국에는 제가 구원파로서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구원파란 이름 이전에 전 그리스도인이고 이 성경에 대해서 알아간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될 의무는 저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거를 제가 어떻게 전해 나갈지에 대한 부분은 이게 제가 어떤 타이틀이나 어떤 상황이 어렵든지 쉽든지까지 전해야 되는 게 성경 말씀이었는데 제가 그거에 비춰서 제대로 살았나,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요새는 정말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형제자매들의 모임 공간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는 그냥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생각이 모이고. 예, 김영재님. 네. 무얼 전할꼬가 이번에 이제 주제였는데, 지금 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도 우리가 전하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제가 이제 그 4월 16일 이후로 경찰들이 이제 막 몇 명에서 그냥 들이닥쳐가지고 쭉 처음에는 험악했는데 나중에는 굉장히 어떤 한 사람이 얘기는 구원이라는 게 참 좋은 건데 구원을 한번 알고 싶은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그야말로 우리 구원파는 끝까지 살아있는 동안 입을 벌려가지고 전해야 될 것이 이런 가치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석 때 각자 이제 추석이라고 하면은 각자 집에서라든지 다른 고향에서 돌아오기를 상당히 손꼽아 기다리고 그렇게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다 미루고 이 자리에 와서 한 1000여 명이 700에서 1000여 명이 모여가지고 그런 한 가지 주제를 갖고 고민을 하고 같이 또 즐겁게 보내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큰 의미 있는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각자 전해야 될 내용들,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의논됐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네. 기훈 씨. 전한다는 거의 내용은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겠죠. 뭐 음식을 전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말을 전할 수도 있고, 또 정신을 또 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전하든지 우리가 현재는 우리가 구원파라는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얼마 전에 이제 친구 한 명이 너 거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구원파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좀 당황해 하는 어떤 그런 걸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과연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딱 하게 됐어요. 그래서 자신 있게 날 알잖아. 내가 그런 사람 같아? 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지, 아닌 거 알지, 뭐 어떤 이런 식의 어떤 뉘앙스. 그래서, 참 많이들 오해하고 곡해하고 있구나. 그런 부분에서 내가 정말 앞으로의 삶을 정말 뭐 그렇다고 남들 때문에 그 남들의 눈에 의식해서 사는 건 아니지만 스스로도 더 마음을 좀 다잡고 어떤 보여지는 면이건 보여지지 않는 면이건 내가 좀 대충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사실은 가지게 됐습니다. 네, 태종 씨도 한 말씀 해주시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전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재산도 없고, 그런데 마음속에 있는 큰 재산이라고 한다면 우선 사람들이 살면서 행복을 찾아 사는데 참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 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게 뭔가 해봤더니 나한테 뭐 돈이 더 많아지거나 재산이 더 많아지는 거 이런 건 아니지만 내가 정말 이렇게 행복하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해주고 세상에 살면서 그게 점점 커져간다라는 게 제 큰 재산인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싫다고 하는 사람한테는 전할 수가 없지만 정말 인생에서 한번 행복해지고 싶고 진정한 행복이라는 게 있는지 알아보고 싶은 사람들한테
내가 사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행복이 이런 건데 소개해주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그게 가장 크게 전하고 싶은 건데 그때 가장 큰 조건이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위선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런 상황 속에도 내가 행복하구나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이제 그게 우리의 가장 큰 재산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구원파로 살지만 이 사람들이 행복해 보인다라는 이게 있을 때, 이 사람들도 우리에 대해서 너는 왜 그런 삶을 사는지 이렇게 물어올 때 대답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 재산이고, 구원파인 게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근거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구원파의 가장 소중한 것들, 구원파 삶의 소망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소중한 것들을 어떻게 전할까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제게는 가장 소중한 장소, 금수원과 그리고 함께 추억을 공유해 나가는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이 찬송은 6월 12일 금수원 대강당 입구 앞에서 중무장한 경찰병력과 대치한 상태에서 구원파 식구들 300여 명이 가슴으로 목 놓아 부르는 찬송입니다. 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해 소개해드립니다. 고린도 후서 6장 읽었습니다. 팟캐스트 9회를 듣고요. 새록새록 생각나고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실천하느라 그리 애쓰셨는데 내가 구름 따라간 친구처럼 보고 싶어지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용히 정리하는 힘이 되는 팟캐스트. 사람이 말하지만 우리의 감독자는 주님이심을 더 확신하게 되네요. 진행하시는 모든 식구들의 수고에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구원파입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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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